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아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김희정입니다. 네, 미국의 서머타임 해자로 뉴욕 증시는 이번 주부터 23시 30분에 개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일 밤이었죠. 파월 의장의 매파적인 발언 이후 이 시장은 가장 긴 상승 랠리를 끝났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시장의 상황 속에서 오늘도 시장의 중요 이슈들 함께 체크해보면서 앞으로의 방향성까지 함께 예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는 서생 맞선님과 함께합니다. 맞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생입니다. 요즘 그 장 변동성뿐만 아니라 거래량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참 장난이 아닙니다. 어느 장단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고 거래를 해야 되고 또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될지 쉽지가 않은데요. 자, 오늘도 역시 한 주의 마감을 허생과 함께 하신다면 다음 주의 기준을 확실하게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허생 마스터님과 함께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현재 시장에서 이 수익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과 모든 기준까지 함께 세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시 마스터님과 방송 이후에도 함께할 수 있는 노란톡방은 활짝 열려 있는데요.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요. 지금 바로 입장하셔야지 계속해서 시장에서 급변하는 시장 상황들 그리고 이슈까지 철저하고 또 신속하게 점검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실시간 글로벌 이슈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11월 10일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 오늘의 글로벌 이슈입니다. 먼저 나스닥입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IMF가 주관하는 컨퍼런스에서 인플레이션 2%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주저없이 금리를 올릴 수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이러한 파월의 매파적 기조 속에서 골드만삭스는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 압력 없이 잠재 성장률을 회복할 수 있는 금리 수준, 즉 장기 중립금리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는데요. 연준이 점도표상 내세운 장기 중립금리 목표는 2.5%지만 골드만삭스는 이보다 1% 이상 높은 3.5% 내지 3.75%로 전망함으로써 투자자들 사이에선 미국의 긴축 사이클이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골드입니다. 간밤 미국의 30년물 국채 입찰 수요가 부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응찰률은 2.24배로 근 2년 만에 가장 낮았고 입찰자 수 역시 2021년 이후 가장 적었는데요. 이로 인해 10년물 이상의 장기채 금리가 급등하고 달러 인덱스도 이에 연동해 반등하면서 골드에는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크루드 오일입니다. 3주간 하락해온 유가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우디아라비아 에너지부 장관인 빈 살만 왕세자가 최근 원유 수요가 약하다는 분석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사우디의 감산 정책이 내년에도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유럽중앙은행 ECB의 이사이자 독일 중앙은행 분데스방크의 요아킴 나겔 총재가 인플레이션은 극복하기 어려운 매우 탐욕스러운 짐승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말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시장의 글로벌 핫 이슈 함께 점검해 봤습니다. 네, 마스터님, 오늘 시장에서 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만한 재료라고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역시 우리는 파월의 입을 또 주목을 해야 되겠죠. 네, 당장 아시겠지만 당장 내년 이맘때쯤엔 이제 미국 대선으로 한층 뜨거운 이제 증시를 맞이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간 선거를 봤을 때는 그렇지도 않을 수도 있다라는 또 불안감이 드는데요. 미국 역대 대통령 중에서 불황 또는 증시가 불황을 맞이하면서 재당선된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결국은
언제 이제 그 돈을 푸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고, 당연히 공화당 입장에서는 그걸 막으려고 할 겁니다. 제가 그 올해 여기 5월 말에 그 처음 나왔는데 신세계 리턴즈에 계속 말씀드렸던 건 3, 4분기쯤에는 금리를 동결을 할 거고 4, 4분기부터는 빠르면 4, 4분기 그때부터는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는데 그건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파월 의장이 말을 하는 건 속된 말로 그 우리 흔한 말로 뻥카죠. 뻥카입니다. 네, 왜냐하면 역사상 가장 그 좀 바보 같은 연준 의장으로 지금 불려왔다가 그렇다가 지금은 또 가장 뭐 폴 볼커 다음으로 이제 매파적인 연준 의장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단기간 내에 엄청나게 올렸으니까요. 0%짜리를 지금 0.5%까지 올려놓은 거잖아요, 금리를. 그렇다 보니까 금리를 또 쉽게 내릴 수도 없는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는 여러분께서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증시가 조금만 꿈틀거려도 나와서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거죠. 또 올릴지 몰라, 또 올릴지 몰라. 그렇게 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본다 그러면 지금 미국의 억만장자라 하면 예전에 뭐 우리 600만 달러의 사나이 그 앵커님 모르시겠지만 보신 분들 꽤 있을 겁니다. 네, 근데 요즘은 600만 달러 그러면 그냥 웃죠. 네, 웃습니다. 요즘 억만장자 정도 돼야 억만장자면 1,000억 이상 가지신 자산가들을 말하는 건데 억만장자들은 2년물 채권 금리에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2년 내에 무슨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한마디로 경기 침체를 예고하는 거고요. 예견하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2년물이 기준금리를 선행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년물 그 국채금리가 내려간다는 얘기는 기준금리도 따라서 내려갈 수 있다라는 걸 암시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파월 의장이 또 올릴 수 있어 이렇게 엄포를 주는 건 그냥 일회성 증시를 좀 잠재우기 위한 파월이 자기 본연의 역할에 좀 충실했다. 그겁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미국에서도 재무부 채권이죠. 엄밀히 말하면 미국 채권이 아니라 재무부에서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채권이 장기채 위주로 공급을 했단 말이죠. 그 이유는 빚을 갚을 능력이 안 되니까 최대한 길게 끌고서 그거를 이제 나중에 한마디로 만기상환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랬다가 시장에서 이제 경제 전문가들, 학자들이 그걸 갖고 이제 뭐라 한 거죠. 니들 그런 속셈인 거 다 알아. 그러니까 옐런 장관도 단기채를 늘리겠다고 그렇게 또 말을 해서 한마디로 조삼모사죠. 빚은 똑같은데 먼저 갚느냐 나중에 갚느냐 그 차이인데 시장에서는 그 조그만한 그런 이슈에 환호를 하고 또 증시를 올리고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불장을 보다 못해서 이 8일 넘게 나스닥이 이렇게 튀어 올라가는 거 처음 봤습니다. 네, 우리 코로나 때나 봤었던 그런 정도의 그 환호성이었는데 실제로 그렇게까지 튀어 올라갈 만한 그러니까 위로 쏠 만한 재료는 아니었거든요. 누구나 뻔히 다 아는 얘기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좀 광기가 좀 지나치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께서 지난주 고용지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용지표가 좀 좋지 않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이제 파월 의장이 금리를 동결하고 내릴 수도 있겠어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그때 처음 나왔을 때부터 말씀드렸던 건 실업률이 올라가면 긴장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역사적으로 실업률이 4%, 최소 4%, 보통은 4.5% 내외로 올라가게 되면 경기 둔화, 경기 침체가 시작이 됐고 실업률은 경기 지표 중에서 가장 나중에 경기를 반영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실업률이 올라갔네? 그럼 주식 빼야 되겠네? 아니요. 주식은 이미 반토막 아니면 20, 30%는 충분히 빠져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손절 못하죠, 우리는. 기도 매매밖에 못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일단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우리야. 신세계 리턴즈 이제 시청자분들은 해외 선물하니까 그때 뭐 스윙을 하시든 단타를 하시든 대응을 하시면 되는데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한 가지 애로사항은 다른 것들은 많이 올라갔는데 이제 안 올라간 게 올라가지 않을까? 글쎄요. 과연 그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기에 올라갈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도 공매도 이제 금지한다고 해서 좋아했죠. 그때 저희 노란 톡방에 계신 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건 조심하시라고. 뭘 조심해야 되냐면 제가 2020년, 2021년에도 해외 주식도 했고 국내 주식도 했고 심지어 코인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 공매도 금지했었거든요, 그때. 네. 그랬더니 외국인들이 선물 포지션 매도로 이제 공격을 하는 거죠. 그리고 공매도가 아예 금지된 것도 아닐 뿐더러 그리고
개미들이 그때처럼 우리 개인 투자자가 그때처럼 단합해가지고 동학 개미 운동을 벌이지 않는 이상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모일 수가 없어요. 돈도 안 모이고 의중도 안 모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 외국인 자본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이긴 거죠. 동학 개미 운동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포지션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난 그런 거 모르겠다. 지금 우리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주식을 묻는 분도 계세요. 저희는 이제 주식을 다루진 않지만 제가 모르는 건 아니기 때문에 대답은 해드리고 있지만 그래서 포지션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닷컴 버블 때 원금이라고 그러죠. 제자리 회복하는데 10년 걸렸습니다. 뭐 지금 10년 걸리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그런 것들 10년 동안 쓰지도 먹지도 못하고 바라만 봐야 되는 고통 그거 겪기 싫으시면 겪고 싶지 않으시면 포지션 관리 잘 하셔야 되고 지금 실업률 올라간다고 좋아할 때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기준금리 더 올리지는 못할 거라고 말씀 딱 한 차례 0.25% 하지만 미국의 큰 손들은 이미 단기 채권에 투자를 했다. 그 말은 2, 3년 내로 큰 이변이 일어날 수 있고 그랬을 경우에는 채권 포지션 정리하고 주식 주스로 온다.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올라가니까 막 따라 타고 5% 10% 수익 거기다 이제 막 자기 재산 여러분들께서 갖고 계신 자본들 많이 비중을 실으시면 이제 난리 납니다. 그래서 비중은 최소화하시고 하신다면 해외 선물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제 우리는 대거 매도를 쳐야 될 시기도 이제 다가올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스닥은 당분간 상승을 할 것 같고요. 12월 둘째 주죠. 12월 12, 13 그때 FOMC 때 금리 동결이냐 금리 인상이냐 그게 그렇게 시장에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여파는 미치겠지만 지금 시장에서 관건은 채권 금리가 과연 내려갈 것이냐. 올라갈 것이냐. 지금 횡보하고 있죠. 달러 인덱스하고.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서 매매하시는데 좀 포지션 관리 충분히 잘 하셔야 됩니다. 일단 글로벌 시장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서 좀 신경 쓰셔야 될 건 그런 것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과 어떤 이슈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지 정말 철저하게 분석을 정말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일단은 전일 이 시장에 좀 약세를 보이게 만들었던 주요 원인이었죠. 파월 연준 의장의 매파적인 발언을 그렇게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런 것처럼 역시나 지금 미증시 상대 지수, 이 선물, 이 풀이장에서부터 다시금 빨간불 켜주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을 이 비중을 공격적으로 늘리기보다는 좀 해선 그리고 해외 선물의 매도 포지션까지 함께 보는 것이 이 중장기적으로 시장에서 계속해서 이 수익을 늘려나가기에 유리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계속해서 나스닥은 다만 이 추세적으로 당분간 이 상승 매수세가 유리할 것이라고도 짚어주셨습니다. 이 모든 내용들 이 철저한 이슈 점검까지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지금 입장해 주셔야지 매일같이 함께 철저하게 시장 대응해주고 있고요. 이 차트마다 전략적인 내용까지 모두 함께 이어가고 있으니까요. 지금 이 시간 이용하셔서 지금 바로 노랑톡방까지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마스터님과 함께 오늘 시장 어떤 관점, 어떤 방향성으로 봐야 할지 주요 상품들 한 개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나스닥 화면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네, 현재 지금 나스닥 풀이장에서 0.37% 상승해주면서 15,312.7500선 지나가고 있는 모습까지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차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쭉 그동안 좀 하락을 했던 부분을 지금 다시금 좀 올려주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22시 57분경에 고점 나와주고 이 횡보해주는 모습까지 나와주고 있습니다. 네, 일봉상으로 이 10월 27일부터 쭉 상승을 해주다가 어제 하루 좀 장대의 음봉이 나왔던 하루였는데요. 오늘은 다시 빨간불 켜고 있는 가운데 이 정확한 방향성까지 오늘 함께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좀 예측이 어려운 하루인 것 같습니다. 맞소님, 오늘 나스닥은 좀 어떤 전략으로 봐야 될까요? 매수, 매도 관방 중에서 전략 말씀해 주시죠. 네, 오늘은 일단 5일 이평선을 회복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매수, 매도가 갈릴 것 같습니다. 네.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차트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나스닥 일봉 차트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어디죠? 여기 이 부분을 보시면 네. 5일 평선이 310, 320에 있습니다. 지금 가격이 315죠? 네. 여기 15에 지금 떠 있습니다. 이 310, 320을 못 넘는다면 다시 한번 여기 62평선 요 정도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죠. 이렇게 이 부분을 터치하러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5일 평선 빨간색이죠. 우리는 빨주 노초 파란불을 쓰니까. 네, 그래서 310, 320을 넘는 걸 확인하시고
매수를 받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320쯤에서 매도 포지션 한번 들어가 보실 걸 좀 권해드리고 만약에 그게 바뀐다 그러면 그 매수로 좀 전환을 하셔야 되겠죠. 네, 그래서 단기 포지션은 315에서 20 정도 일단 매도 지금 자리죠. 매도 포지션 한번 들어가 보시고 네, 만약에 그게 320 기준으로 15, 20 매도, 20 기준으로 만약에 335 요 라인을 벗어난다면 눌렸을 때 매수를 받으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고 지금 밑으로는 보시면 62평선, 61평선을 이렇게 지지받고 왔습니다. 추세선이죠. 보시면 좌측을 쭉 보시면 여기서도 61평선을 이렇게 끼고 돕니다. 끼고 돕니다. 만약에 61평선이 이게 무너진다 그러면 그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15,000, 그다음에 14,900선까지 무너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 자리까지는 가지 않았고 다행히도 61이평선에서 마무리가 된 모습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51평선을 회복하느냐, 회복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지금 자리죠. 방향이 결정될 것 같고 그리고 올라간다 그러면 노란 톡방에 계신 분들한테는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뭐냐면 410, 20 그리고 450, 60 그리고 530, 40 네. 이 자리가 보시면 여기 왼쪽에 산입니다. 산의 꼭지점. 네, 마디가라고 하죠. 우리 마디가 배웠었죠. 모르시면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요 자리죠. 410, 20, 540, 50, 60, 그다음에 450, 60, 530, 40. 이 자리들을 맞고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스닥을 이렇게 이 포지션이죠. 지금 보시는 지난 이번 주는 나스닥은 전승을 했는데요. 네, 이 자리에서 톡톡히 수익 재미를 봤습니다. 여기 올라온 매도를 때리고 해서요. 근데 이 자리를 넘어간다 그러면 또 이제 450, 60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내려간다 그러면 일단 200선, 이 자리까지 다시 한번 내려올 수 있습니다. 지금 310이지만 다시 한번 200선까지 내려올 수 있고 만약에 200선이 무너진다면 말씀드렸죠? 15,100, 120 그리고 15,000 그 정도까지 밀릴 수가 있습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보도록 하죠. 네, 보겠습니다. 디테일하게 보시면 네. 이렇게 선을 권았습니다. 선을 권았고 이 자리가 지금 5일 이평선 310, 20, 20, 30이죠. 20, 30. 네. 이 자리가 5일 이평선. 320에서 매도를 치셨다면 밑에 어디죠? 여기 290. 네, 그리고 300. 목표가는 이 정도죠. 300. 그리고 290. 약 285 그리고 275 이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저점이 207인데 207 이번에 내려가면 깰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유의하셔야 돼요. 지금 여기 하락 추세선 이렇게 타고 내려가다가 지금 900틱입니다. 하락 추세선 타고 내려가다가 추세선을 지금 이탈해서 상승으로 좀 돌아선 상태죠. 이 반등인지 상승인지는 두고 봐야 됩니다. 어떻게 5일 이평선을 넘어가는지. 그리고 차트를 하나 더 보면 여기 보면 이 자리를 제가 지금 9일째 상승을 했죠. 여기서부터 FOMC 이후로 9일째 상승을 했는데 지금 이거 잠자리처럼 하나 떠 있잖아요. 이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요거 지금 중간에 있는 얘예요. 얘를 이브닝 스타 한마디로 도치형으로 보고 만약에 이게 직전 고점을 그 다음, 그러니까 어제였죠. 어제 넘지 못한다면 나스닥은 조정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런 거 좀 디테일한 거죠. 디테일한 거 모르시고 올라가니까 따라 타신 분들은 이게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이게 주가가 왜 여기까지 갔겠어요? 누군가 샀으니까 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제발 이 자리에 물려있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 물려 계시는 분들은 신세계 리턴즈 보시면서 반성하시면서 공부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궁금하시다면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함께 보시면서 매매하시고 또 교육 자료 이런저런 그 동영상도 다 준비돼 있으니까 들어오시면 마음껏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나스닥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일봉과 함께 모든 차트 보면서 분석까지 해봤습니다.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5일 이평선이 굉장히 중요한 그 기점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5일 이평선을 돌파할 경우에는 매수세가 유리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이 저항 맞고 하락할 경우에는 매도로 함께 봐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히나 이 전거 레일에 많이 물려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기회 활짝 열려 있다라고 하니까요. 내가 해수물 처음 시작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내가 계속해서
실수가 반복되고 손실이 반복되신다면 이 모든 문제와 해결 방법까지 함께 강의를 통해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모든 노하우, 그 긴 기간 동안의 모든 투자 방법까지 여러분들께 함께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이 시간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요. 허생 마스터님과 함께 바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까지 붙잡아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이어서 이 5일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이어서 5일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5일 현재 빨간불 켜고 있는데요. 1.2% 상승하면서 76.67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차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분봉 차트 함께 보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차트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풀이장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상승은 상승이지만 굉장히 좀 파동이 잦게 좀 자주 발생하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어서 이 굉장히 좀 꼬리가 긴 음봉과 양봉들이 연이어서 출현하고 있습니다. 네, 76.85 이 고점을 22시 55분경에 기록을 했고요. 잠시 연이은 좀 장대 음봉이 나와줘서 이 76.4선까지 기록하나 했는데 지금 다시금 좀 상승세로 회복하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5일에 대한 전략까지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일 전략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오늘 5일 같은 경우에는 매수, 매도, 관망 중에서 어떤 전략이 유리할까요? 일단 5일은 아직까지 하방세입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그 신세계 리턴즈 나와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네. 5일 그 꼭지에 물리지 마시라고. 네, 그때 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도 있었고 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래서 5일이 막 밑에 있다가 튀어 올라갔잖아요. 차트를 좀 볼게요. 네. 차트를 보면 여기 이쯤에 이게 지금 이브닝 스타잖아요. 이게 하락을 추세 반전을 추세 전환을 예고하는 캔들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막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쭉 올라갈 때 제가 당부의 말씀 계속 드렸었거든요. 무슨 당부 말씀드렸냐면 올라가는데 자꾸 따라타지 마시라고 5일 좀 관망하시는 게 좋으시다고.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주무시는데 그쪽 분쟁이 마무리가 됐다면 폭락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골드하고 오일은. 그래서 아니면 또 이란이 거기에 개입을 하지 않고 그냥 뒷짐지고 있으면 폭락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왜냐하면 이스라엘 그 부분은 이제 원유가 나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렸고, 네. 그래서 한동안 오일은 좀 관망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워낙 변동폭이 크니까. 그리고 특히 주말에 거래는 좀 금요일 날 거래는 자제하시라고. 만약에 우리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손절만 제대로 관리를 하셔도 수익은 충분히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한테 너무 관대하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내가 진입을 하면 무조건 수익이 날 수 있고 나야 되고 났었다는 그런 아주 좀 뭐랄까 위험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오일은 좀 자제를 시킵니다. 네, 저 같은 경우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매매를 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패턴을 좀 보죠. 오일 차트 볼게요, 우리. 네, 5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시장 속에서 이 빨간 불에 속지 말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함께 차트 철저하게 분석해 볼게요. 자, 5일 위에서부터 보시면 이렇게 횡보, 그다음에 하락, 또 횡보, 그리고 하락, 횡보, 그리고 하락 이렇게 갑니다.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 80달러, 80달러가 뭐라 그러죠?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마지노선입니다. 마지노선. 무슨 마지노선이냐? 80달러가 넘어야 사우디라는 나라가 운영이 됩니다. 80달러가 넘지 않는다면 사우디는 돈을 빌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감산하는 거고, 별로 사이가 좋지도 않은 그 러시아를 끌어들이는 거죠. 니네도 감산하자. 네, 그 이라크한테도 말을 하고 싶지만 말을 할 수가 없죠, 지금 상황이. 네, 그래서 80달러는 회복하러 갈 건데, 지금은 하락 추세라는 거, 네, 지금 매도를 엄청나게 때리고 있습니다. 네, 메이저들이. 그렇다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사거래에 움직이다가 계속 하락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도 패턴상으로 본다면 이게 좀 웃기는 패턴이지만 패턴상으로 본다면 여기서도 이런 박스 조정 후 하락을 또 볼 수 있어요. 어디까지 봐야 되냐면 이 정도까지 볼 수 있습니다. 80달러가 만약에 무너진다 그러면 매도 대응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디냐면 70달러 초반 이 정도까지 내려간다면 73, 72 이 정도까지 72.50 이 정도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72.50, 73달러 이 정도까지 내려갈 수 있고, 여기서 만약 조정받고 내려간다면, 만약 여기서 조정을 마친다면, 지금 이 라인이죠. 75달러가 중요한 자리입니다. 왼쪽을 보시면 75달러를
넘고 못 넘고 하면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넘어온 자리거든요. 이 자리가 중요한 자리고 80달러 다음으로 75달러 그리고 중요한 자리가 72.50 전후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올라가려고 그러면 마찬가지로 5일도 77.2030 요 자리죠. 왼쪽에 보시면 일봉 요 자리를 오늘도 5일 이평선을 5일도 넘어줘야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 올라온다 그러면 77.2030 현재 시간 기준으로 거기서 매도를 한번 받아보실 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박스니까요. 네, 보면 디테일하게 볼게요. 이렇게 보면 이 자리가 77.10 여기가 710 그리고 여기가 20입니다. 네, 그래서 77.20 30에서 일단은 매도 보시고 손절은 한 30틱 정도? 25틱, 30틱? 이제 30틱이 낫겠네요. 77.20에서 30틱 정도 잡으시고 익절하는 50틱 이상 가져가시는 게 어떨까? 네, 그렇게 보고 하단에서 매수는 75달러 정도나 돼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일단은 가까운 자리가 매도니까 매도 대응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떠실까? 이렇게 일단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5일 전략까지 함께 세워봤습니다. 77.2달러에서 매도하고요. 이 삼식지 손절 걸고 가져가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모든 자세한 전략은요. 방송 이후에도 철저한 케어와 점검 들어갑니다. 지금 바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해 주시고 입장해 주셔야지 허생 맞선이가 함께 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면서요. 계속해서 골드 화면으로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 지금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점점 이 안전 자산 선호 심리는 좀 악화되고 있는 모습이죠. 1.02%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1949.6선까지 내려오는 모습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차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좀 대체적으로 박스권 그려가는 모습입니다. 일단 저점 1947.3, 고점 1952 이 사이 안에서 좀 움직이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골드 전략까지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골드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맞선님, 골드 같은 경우에는 매수, 매도 관망 중에서 어떤 전략이 유리할까요? 일단 골드는 올라오면 매도를 쳐야 되겠죠, 당연히. 네. 이게 말씀드렸지만 골드도 오일하고 똑같습니다. 네, 지금 이번도 그렇고 올 여름에도 그렇고 우리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가장 많이 물어보신 게 골드 매수 손절해야 되나요? 요 질문이었거든요. 네, 그 질문이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시라고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하셨는지는 답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마찬가지로 차트를 좀 볼게요. 우리 차트를 보면 그때 우리가 그 2020, 201929 이 자리죠. 2020 부근에서 일단 매도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게 무너진다 그러면 2000선에서 일단 매수를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게 무너진다 그러면 매도로 바로 대응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럼 1975 여기까지 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지금 무너진다 그러면 이 정도죠. 1940까지 올 수 있습니다. 1948이네요. 저는 아까 1955인가 54에서 봤는데 1940 만약 이게 무너진다 그러면 그 다음 자리는 1925입니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무너지고 그리고 어디죠? 191210 이 정도가 됩니다. 네, 이 정도가 다 마디가거든요. 그러면 골드가 왜 내려갈까요? 뻔한 얘기 아니겠어요? 네, 지금 골드 입장에서는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골드 차트 중에서 가장 이쁘게 이렇게 올라가는 거 봤다고. 엄청난 속도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조정이라는 건 나오는 건데요. 그 조정은 이 61이평선 아까 나스닥처럼 이 파란색 선 61이평선까지가 조정으로 122평선이죠. 122평선까지가 조정으로 볼 수 있었던 건데 지금 어떻게 됐죠? 한 방에 뚫었습니다. 한 방에 뚫고 보시면 한 방에 뚫고 내려갔다가 다시 조정받는 것처럼 튀어 올라왔다가 그리고 다시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면 엄청난 하방성을 좀 보이고 있는 거죠. 떨어지는 칼날 받지 마시고 일단 올라오면 매도를 치실 것을 말씀드리고는 싶은데 만약에 나는 올라오는 걸 기다리기가 힘들다라고 하신다면 답은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 왼쪽 상단을 보시면 19399 네. 62평선이죠. 그럼 여기 62평선 1940 요 자리에서 지지되는지 확인하시고 지금 100틱 정도 안 남았거든요. 지지되는지 확인하시고 매수를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숙련 대신 트레이더 분들만 가능한 영역이니까 왜냐하면 이게 대나선 되는 거 아니거든요. 무슨 얘기냐. 그 골드 같은 경우는 이 밑을 한번 쭉 눌렀다가 우리 전문 용어로 언더슈팅으로 쫙 뺐다가 와라 올리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거든요. 네. 1940에서 거기서 밑으로 쫙 내려가면 스키징이 납니다. 그런 상태에서 매수를 잡는 게
조금 더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거고 난 그런 거 못하겠다. 그러시면 그냥 올라올 때 매도를 치시는 게 좀 더 안전합니다. 그럼 일단 매도 자리 한번 보도록 하죠. 디테일하게 본다 그러면 매도 자리는 적어도 1960 정도는 와야 매도를 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위로 100틱이죠? 위로 100틱 이 정도는 와야 매도를 칠 수가 있고 나는 좀 안전하게 볼래? 그러면 1965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래서 좀 안전하게 보실 분들은 1965 요 라인에서 일단 매도를 대기해 보시는 게 좋고 그리고 권하진 않지만 나는 좀 가까운 자리를 받고 싶다. 그러시면 1940 왔을 때 지지되는 거 확인하시고 매도를 치실 것을 당부드리고 싶네요. 일단 1965 매도 손절은 30틱 정도 잡으시고 익절 한 50틱 이상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1960까지 더 가면 1950원 50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1965 매도 손절은 30틱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골드는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할게요. 네, 여기까지 골드 전략까지 함께 세워봤고요. 계속해서 모든 전략 함께 이어가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요. 바로 입장까지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는 본격적으로 허생 마스터님의 매매 일지 화면으로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허생 마스터님의 실전 노하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지금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 그 여름 때 배워봤던 다이버전스 이 부분을 PDA 기법하고 엮어서 이렇게 조합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이버전스로 엄청난 수익을 내고 계시는 트레이더분들을 유튜브에서 공공연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초보 투자자분들 아니면 일반 투자자분들 중에서 다이버전스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노란 톡방에서 요 말씀을 드리니까 되게 좋아들 하셔서 일단은 신세계 리턴즈에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갖고 나왔습니다. 보시면서 뭐 시간이 허락된다면 끝까지 다 말씀드리겠지만 만약 이해가 안 되신다면 노란 톡방 들어오시거나 이제 월요일에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무료 공개 방송이 있으니까 거기 오시면 요 내용도 함께 보실 수 있으니까 일단 시작을 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이버전스,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아직은 좀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인지 지금 바로 공개해 볼게요. 자, 우리가 다이버전스는 이렇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다이버전스 주가가 내려가는데 보조지표 MACD도 있고 RSI도 있고 스토캐스틱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MACD가 조금 더 정확도가 높습니다. 빈도는 좀 낮지만 MACD 보조지표가 올라가는 결론적으로 따져보면 보조지표 방향대로 간다. 그래서 보조지표가 상승하면 상승 다이버전스. 상승 다이버전스가 이 꼭대기에서 나오진 않겠죠. 바닥에서 상승을 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상승 다이버전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보시면 이렇게 한 방에 꺾어서 올리는 걸 잡아내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이거는 고수들도 쉽지 않아요. 네, MACD만으로 잡아낼 수 있다. 우리가 매매를 하면서 이렇게 아주 이쁘장하게 차트가 그러니까 이렇게 튕겨져 올라가는 건 그렇게 드문 일이고 네, 고수들도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의심을 합니다.
이거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런 자리에서 아니면 이런 자리에서 매도를 먼저 치고 의심을 합니다. 여기 바로 꺾어서 올라갈 때 이걸 바로 잡는 사람은 없어요. 운이죠. 한 번은 운이고 두 번째는 실력인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고점에서도 우리는 여기서 매수받고 막 그러거든요. 이 경험들 다 있으시잖아요. 이 고점이 찍힌 게 왜 찍혔다고요? 누군가가 샀으니까 찍힌 거거든요. 그럼 마찬가지로 MACD가 여기서 또 데드크로스가 나왔죠. 이렇게 해서 내려가는 걸 잡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여기서 매수 받다가 우리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그렇게 해요. 이런 거를 모르겠다 나는 도저히 모르겠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래서 실패를 경험하신다면 뭐라 말씀드렸죠? 이 다이버런스 하나만 알아도 여러분들 수익이 계좌가 색깔이 변합니다. 색깔이 변하고 이 다이버런스가 왜 나왔겠어요? 예, MACD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만 쓰는 게 아닙니다. 예, 더 중요한 건 다이버런스예요. 다이버런스를 아셔야 여러분들께서 매매를 하시는 데 있어서 만약 이거 포기하신다면 예, 내가 매매하는 기법 중에서 상당 부분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설명을 드리면 주가는 이렇게 내려가는데 예, MACD는 올라가는 네, 딱 보면 올라가고 있죠. 네, 근데 이걸 어떻게 다이버런스를 잡아내느냐? 그건 뒤에서 설명해 드리고 이 매매를 어떻게 하느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이렇게 네, 추세선을 긋고 넘어갈 때 돌파할 때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이 직전 고점을 긋고 돌파할 때 들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예, 이렇게 추세선을 예, 말씀드리고 싶네요. 왜냐하면 다이버런스 나온다고 해서 끝까지 올라가고 뭐 그런 건 아니니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만약 여기나 일봉, 주봉, 월봉이 받쳐주고 있다면 얘는 최저점이 될 수도 있겠죠. 예, 그런 내용들은 여러분들 예, 보고 계시는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노란 톡방에 들어오신다면 이 부분이 어디까지 갈지는 충분히 예,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다이버런스 개념을 아시고 익혀두시고 우리는 미국장 개장하고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밤 11시 30분에 미증시 개장을 했고요. 지금 3대 지수는 상승세로 출발했습니다. 네, 지금 화면으로 보이는 것처럼 주요 상품들 빨간불 켜고 있는 가운데 골드만 이 안전자산 선호신이 하락 가운데 파란불 켜는 모습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네, 먼저 나스닥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스닥 현재 0.34%가량 상승하고 있고요. 실시간으로 장대 음봉 나오면서 조정 일시적으로 받고 있는 모습까지 체크가 되고 있는데요. 이 프리장보도 꾸준하게 올려주면서 0.4%까지 올라섰던 이 부분 계속해서 상승세 유지할 수 있을지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장대 음봉 어떻게 처리될지까지 잠시 뒤에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 5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5일 1.29%가량 상승하면서 76.76달러 선 지나가고 있는 모습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네, 개장과 함께 좀 긴 꼬리의 장대 이 양봉까지 나와주면서 좀 상승폭을 더 키우긴 했었는데요. 다시금 그 상승분은 반납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이 개장 이후에 조금 더 강하게 상승하려는 모습까지 지금 실현하는 모습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골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1% 가까운 하락폭 보여주고 있고요. 이 개장과 함께 조금 상승해 주려는 시도까지 나와줬으나 역부족으로 이어서 계속해서 음봉 출현하고 있는 모습 체크가 되면서 현재 1950.8선 지나가는 모습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로 같은 경우에는 이 프리장에서 이 상승폭을 이 11시 기점으로 좀 크게 하락한 모습까지 체크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개장 이후에는 그래도 상승세를 유지해주면서 0.15%가량 상승해주는 모습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 1.07000선 지나가는 모습까지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미증시 개장 상황 함께 체크해봤고요. 네, 계속해서 좀 마스터님과 강의 이어가기 전에 그 전에 여러분들이 꼭 지금 이 순간에 노란톡방 들어오셔야 하는 이유 다시 한번 설명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다음 주 월요일이죠. 이 허생 마스터님만의 이 무료 실시간 온라인 공개 방송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참여하기 위해서는 지금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 지금 바로 스캔해 주시고 입장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고요? 정말 이 시간을 통해서는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이 못다한 못 이해한 부분들 그리고 실수 부분들까지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모든 내용들에 대한 조언도 받고요. 나의 부족한 부분들 채워가면서 일상의 가장 중요한 이슈들까지 함께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인데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특히나 어떤 이슈, 좀 어떤 테마로 함께 강의와 이야기 이어갈지 함께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네, 다음 주 월요일 날
그러니까 오전 10시, 저녁 10시에 무료 공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무료 공개 방송에서는 시황하고 당연히 분위기는 알아야 되겠죠. 시황하고 우리 한참 요즘 수익률 좋습니다. 수익률도 좋고 PD의 기법 좀 설명을 드리고 있고 그중에서 ADX라고 여러분들께서 이건 왜 안 가지? 라고 했던 것들은 ADX가 상승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걸 아마 모르셨을 겁니다. 그래서 ADX 이 부분을 설명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뭐 질문 있으면 질문을 받도록 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매매하는지 그런 것도 실전에서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보시면서 좀 많이 참고하시면서 또 내가 이렇게 하면 더 좋겠구나 싶은 것들 잡아가시는 그런 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경로 이렇게 안내 받으시고 또 이 자료들도 동영상도 보셔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료 공개 방송 뵙겠습니다. 네, 무료 공개 방송은 여러분에게 활짝 열려 있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오셔야지 월요일 날 실시간으로 급변하는 차트 함께 보면서요. 그 실시간으로 급변하는 차트 속에서 우리가 어떤 클루를 찾을 수 있고 방향성을 찾을 수 있는지 실시간으로 함께 공부까지 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모든 자료집, 강의 영상까지 선물까지 함께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위한 이 실전 노하우 강의 함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네, 방금 전까지 우리는 그 상승 다이버런스 이렇게 주가는 내려가는데 잠깐만요. 네, 상승 다이버전스 함께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초보자도 쉽게 저점을 잡아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주가는 내려가는데 보조지표는 올라가는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 추세선을 긋고 넘어갈 때 복잡하죠. 복잡합니다. 이거를 생략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는 PD의 기법을 사용하니까 여기 파라볼릭 빨간색 점 확인하시고 뜨면 MACD는 일단 생략하더라고요. 여기에서 이게 증가할 때 골든 크로스가 나고 ADX 녹색 선이 증가할 때 들어가시면 추세선 넘을 때 들어가는 거랑 똑같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되게 쉽죠? 네, 여기서 뭐 어떻게 올라가니 많이 막 고민할 필요 전혀 없다는 얘기죠. 골든 크로스가 나는 거 확인하시고 빨간색 선이 파란색 선 위로 올라간 걸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ADX 이 녹색이 증가할 때 들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20 이상에서. 네, 만약에 이조차도 어렵다면 노란 토방 들어오시면 아주 희한한 차트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희한한 차트는 이런 차트거든요. 이게 허생 차트인데요. 여기 다이버런스 자동으로 그려주고 이렇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든 크로스 보여주고 있고 수치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 골든 크로스 나오고 다이버런스 이렇게 뜨면 골든 크로스 나왔을 때 이 신호 보고 수치 보시고 들어가시면 수익을 깔끔하게 이 정도면 이 정도에 들어갔으니까 한 20포인트만 잡아도 작게 잡아도 20포인트, 좀 많이 잡으면 40포인트, 20포인트면 80T, 5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40포인트면 160T, 160T이면 한 100만 원 돈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요즘 이쯤이든 아니면 이쯤이든 정리를 하시면 수익을 극대화해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진짜 다이버런스 알고는 싶은데 너무 어렵다 하시면 자동으로 표시해 주니까 매매하시기는 훨씬 쉬우신 거죠. 이런 차트는 월요일 날 공개 방송 오시면 충분히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설명도 다 해드릴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공개 방송에서는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뭘 해드리냐면 이런 걸 보여드리고 있어요. 이게 아니고 이 부분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노란 톡방에 계신 분들하고 이제 매매를 하고 나서 이 복귀라는 걸 해야 되잖아요. 복귀람은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서 수익을 냈는지 그런 부분들을 하루 이틀 지나면 안 보게 된다고요. 저도 해봐서 압니다. 그래서 매매를 하고 나면 뭐 30분에서 1시간 내로 이렇게 해서 복귀를 해드립니다. 여기는 왜 들어갔는지, 수익이 얼만큼인지, 왜 청산했는지 여기 차트에다 다 표시를 해드리면서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실시간으로 복귀를 한다면 여러분들 계좌색은 바뀌는 겁니다. 왜 바뀌냐? 내가 왜 실패를 했는지 아시는 분들은 당연히 혼자서 매매를 잘 하시겠지만 내가 왜 실패를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계좌가 빨간색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 그러면 전문가에게 도움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무료톡방 들어오셔서 이런 부분들을 복귀해 나갈 때 저렇게 들어가는 거구나, 저 자리구나, 저렇게 들어가는 거구나. 내가 아는 자리 네다섯 자리만 있다 하더라도 우리 계좌는 확 바뀝니다. 저도 해봐서 아니까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거는 지금 항생이고요. 나스닥도 이렇게 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나스닥도 이렇게 해서 여기서 왜 들어갔고 여기서 왜 이렇게 끌고서 청산했는지
어떻게 해서 160틱을 수익을 가져갔는지 160틱이면 100만 원 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랬을 때 여기서 이 DMI 신호가 나와서 파라볼릭 신호하고 일치해 들어갔고 ADX 침체되고 넘어서 여기서 꺾일 때 정리했다. 그럼 차트를 만들어서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매매를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복귀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니까요. 내가 여기서 잘라서 왔다 갔다 하는 파동에 휩쓸려가지고 손실이 커졌다. 그랬을 경우에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게 뭐냐? 네, 이렇게 수익을 냈다면 여러분도 할 수 있으니까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정보, 데이터, 그다음에 그 공개 강의, 공개 방송 보시면서 네, 함께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이렇게 기법 강의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의 기법 강의까지 함께 들어봤는데요. 지금은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바로 들어오셔야지 만약 오늘 강의를 들어보고서도 내가 만약에 충분히 이해가 안 된 것 같다, 더욱더 자세하게 듣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강의 자료와 함께 영상까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참여 방법 너무 간단하죠?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요. 입장만 하신다면 나의 힘으로 부족했던 부분들을 모두 채워갈 수 있고요. 특히나 지금 같은 시장 속에서 내가 양방향 매매를 통해서 이 시장이 하락일 때도 수익 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는 마지막으로 개장 이후 우리가 나스닥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다시 한번 철저하게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허생 마스터님, 지금 현재 실시간 기준으로 일단 상승 출발했는데요. 나스닥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저희에게 철저하게 점검해 주시죠. 네, 일단 320짜리를 매도를 말씀드렸어요. 315, 320. 근데 어디까지 갔었죠? 1호 잠깐만요. 1호 320 찍으면 320, 330을 말씀드렸는데 305 정도까지 왔습니다. 만약에 이게 함께 매매를 했다면 아마 60틱 정도 충분히 수익을 내고 빠져나왔을 겁니다. 네, 만약에 그 더 내려간다면 300, 285, 275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300선에서 네, 그 305에서 뚫지를 못하고 올라갔고 말씀드린 대로 320, 310, 330 넣으면 이제 매수로 붙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네, 그러면 이게 400선, 390, 400선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일봉 차트 보도록 할게요. 네. 네, 지금 보시면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5일 이평선 넘으면 일단은 상승으로 받는다 말씀드렸죠. 코앞에서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올라간다 그러면 네, 이 자리죠. 이 자리 410, 420. 410, 420까지는 또 튀어 올라갈 수 있으니까 좀 감안하셔야 되고 매도로 물리신 분들은 적당히 손절을 하셔야 됩니다. 계속 들고 있다고 답이 아닙니다. 만약에 410, 20을 넣으면 아까 지금 지워졌는데 450, 60 이 정도까지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고 460 정도 올라갈 수 있고 이거 만약에 뚫린다면 540까지 30, 40 이건 이평선이 아니라 마디가입니다. 마디가라는 이제 여름 방송 때 신세계 리턴즈 설명을 드렸었죠. 마디가는 그냥 가로수지상선, 추세선은 세로 이렇게 그 저점과 저점, 고점과 고점을 잇는 그게 추세선. 마디가를 안내 드린 건 이 부분에서 한 번쯤은 쿵하고 맞고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디가들도 물어보신다면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물어보신다면 충분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수익을 못 내신 분들은 만약에 우리가 실시간으로 매매했다면 305든 아니면 307이든 310이든 끊었을 겁니다. 네, 하지만 만약에 이게 360틱, 70틱 갔다면 본절 잡고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하시겠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 밑에 보시면 PDA 기법도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보시면 네, PDA 기법을 설치해 놨습니다. 여러분께서 보시라고. 지금 보시면 실시간으로 보시면 네, 확대해서 볼게요. 보면 파란색 DI가 밑으로 자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밑으로 내려가 있는 거고 이 빨간색 DI 이 부분이죠. 여기 빨간색 선이 위로 올라와 있고 그다음에 녹색 선, 네, 추세선이 ADX가 위로 이 정도 75 정도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맞나요? ADX가 60까지 올라가네요. 이게 지금 이런 게 상승이라는 거거든요. 여기서 거꾸로 들고 계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무료 공개 방송에서 충분히 설명드리고 있는 거니까 나는 꼭 했다면 영매매다. 그러시면 무료 공개 방송 꼭 들어오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개장 이후 지금 시황 방향성과 함께 철저하게 점검해봤고요. 계속해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해 주셔야지 전략과 함께 공개 방송까지 함께 이어갈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전략 핵심 포인트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핵심 포인트 보겠습니다. 이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 변곡점인 5일 이평선에 따라서 매수와 매도 진입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이 현재 같은 경우에 계속 이 매수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까지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15,335포인트 눌림 시에 매수 가능하다라고까지 체크해 주셨고요. 계속해서 5일 전략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77.2달러에서 매도하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30틱 손절, 50틱 익절 가져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골드 전략이죠. 이 1,965달러에서 매도하고요. 역시나 손절은 30틱, 익절 50틱 가져가면서요. 혹시라도 내가 이 경력이 많다라고 하신다면 1,939에서 1,940달러 지지 확인 후 매수까지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의 전략 짚어봤고요. 마스터님 오늘도 좋은 강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끝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고유 브랜드입니다. 최근에 다양한 사칭 피해가 일어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밤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